네, 안녕하세요. 파스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은 스웨덴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비자가 붕뜬 기간이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제가 여행이 안 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과실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 저는 충분히 비자 만료 전에 연락을 했고, 그쪽에서 조금 약속을 늦게 이렇게 잡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이메일로 그렇게 써주어서 털민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날 나는 약속이 잡혀 있다, 이렇게 그 이메일로 서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가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약속 기간까지 연장이 돼서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덴마크를 이제 여행을 신년을 맞이해서 갔어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기간을 보내는데, 하루 정도 이제 데이 트립으로 하루를 스웨덴의 헬싱보라는 도시를 제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유럽이 이제 난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뒤바뀌고 이제 좀 혼란이 가해지는 상황이에요. 덴마크에 갔을 때는 제 비자라든가 혹은 어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들, 이런 가지고 있는 서류들로도 충분히 커버가 됐고요. 그리고 뭐 자세히 검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게 됐는데, 스웨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독일과 같이 상당히 처음에 오픈을 했어요, 난민들에게. 그래서 웰컴하는, 그런 환영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어느 순간 독일도 조금 입장을 바꾸고 스웨덴도 다시 같이 입장을 바꾼 케이스예요. 그래서 스웨덴은 오히려 초반에 덴마크가 보여줬던 어떤 이렇게 난민을 많이 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통제하는 분위기를 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제가 카메라도 큰 카메라를 들고 가고 아주 여행자 느낌이 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특히나 제가 뭐 한국에서 왔고 아시아인인데 뭐 특별히 난민도 당연히 아닐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메일을 보여줬죠. 저는 이제 약속이 이때 잡혀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그래서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보여주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 스웨덴에서,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통과를 못했어요. 참 이게 애매한 거죠.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종이를 그쪽에 써서 내가 그들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덴마크로 돌아가겠다, 사인까지 했어요. 이렇게 종이로 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하더라고요. 어쨌든 거부를 당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간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부분.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독일이 아까 유럽권이 쉥겐 이제 그 협정에 의해서 처음에 유럽에 발을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스웨덴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조금 이 한 달 동안 붕뜬 기간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메일을 어떤 증거물로서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이 비자 뭐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정식적으로 된 혹은 임시 비자라도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어쨌든 기분은 나빴지만 그쪽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물론 저는 제 스스로는 당연히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지만 그쪽에서도 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들이라든가 거기서 이런 보안 당국에서는 또 곤혹스럽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시키는 대로 한 어떤 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스웨덴에서는 결국에는 거부를 당하고 제가 다시 덴마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2월에 다시 이제 임시 비자를 받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엊그저께 방학을 하고 나서 덴마크로 다시 친구를 만나서 놀다 왔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분을 제가 이제 이번에 스웨덴을 꼭 가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 똑같은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당연히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임시 비자를 가지고 갔으니까 어떤 그런 붕 뜬 기간은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안심을 하고 입국을 허용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데이트립을 무사히 마치고 왔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쉥겐 협정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독일에 한번 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독일에 입국을 했을 때 저는 피니어를 이용을 해서 헬싱키를 3박 4일 정도 여행을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아주 간단한 조사만 받고 오히려 헬싱키에서 다시 디셀도르프 공항으로 왔을 때에는 아예 독일에서는 검사도 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죠. 결국에는 한번 유럽 국가 내에서 쉥겐 협정국 내에서 검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문화가 난민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좀 혼란이 가해지고 하면서 유럽의 분위기가 조금은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 혹은 이렇게 쉥겐 협정이라는 어떤 그런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분위기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저의 경우는 뭐 쉥겐 협정국의 어떤 그런 협정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도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게 맞기는 맞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 임시 비자가 만료되고 이제 비자의 그 약속 그 일정을 다시 비자를 받기 위한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행이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것도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여행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비자에 관한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할게요.